자, 목요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12회 동안 우리 사례민법 보실 건데, 뒤에 가족법은 이제 아직은 시험 영역이 아닙니다. 시험 영역이 아니니까 민총부터 해서 채권, 채각, 그 다음에 물권 이렇게 들어갈 건데, 지금 이제 사례형으로 잡혀 있잖아요. 앞에서도 공부하셨지만 자, 2차 사례형으로 나오는 주요 쟁점들이 있습니다. 자, 얘는 기본서에서 확인 한번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차에도 당연히 나오는 A급 쟁점들입니다. 우리가 1차에서 좀 거시적으로 잡았던 것들을 이제 2차에서는 이거구나. 대신 지금 2차 곧바로 들어가면 또 힘드니까 체계를 하나씩 잡아가면서 우리 지금 여기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 첫머리 보면 답안 작성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이제 계속해서 보실 건데, 자, 그것보다는 그냥 뒤에 한번 넘기시면 우리가 원하는 거 딱 하나 보고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로마자로 써져 있네요. 로마자 X, V, 17페이지가 되나요? 답안 작성법 제일 마지막입니다. 꺽쇠 7번에 맞추며 위에. 자, 양갈로 3번 좀 볼게요.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본서의 구성. 자, 배점과 무관하게 로마자 1번 가장 중요한 거죠. 배점과 무관하게 출제자가 질문을 명확하게 제시한 경우 질문에 맞게 목차 구성. 우리 수험생분들이 가장 지금 하셔야 되는 것. 그러니까 이걸 일단 기반으로 잡고 로마자 2번 법원의 판결 내지 판단과 법원 판결 당부, 타당성 이런 거 물어보는 것은 분쟁의 당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주장의 당부입니다. 결론과 논거 가장 스탠다드 목차 구성일 거고요. 결론 이유 형식으로 목차를 구성하고 뒤에 뭐뭐에 대하여 논하라, 설명하라, 서술해라, 밝혀봐라 등등은 배점이 적은 경우는 결론 논거 형식으로 배점이 많은 문제는 쟁점의 정의부터 시작하는 목차로 구성을 했다. 다만 우리 수험생분들은 이거 확정을 하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 왜냐면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이거대로 분류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기본적으로 딱 스탠다드 하나 목차 잡고 들어가겠다라고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걸 가장 기본 베이스로 잡으시고요. 다음에 들어가는 목차는 첫 번째, 오늘 집에 가셔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수업이 끝나면 집에 가셔서 집에 가시는 길에, 독서실 가시는 길에 조판사를 10번씩 외우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내가 써야 되는 목차는 진짜 딱 이거 3개다. 조문은 법적 근거입니다.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법적 근거. 그리고 판례. 관건은 판례인데 지금은 결론 위주로 정의를 하세요. 일단은 1차가 바로 우리가 가장 코앞에 있으니까 이 판례의 OX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판례가 맞다 이거 객관식에서 OX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법 되는 근거 있죠. 이건 제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2차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라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2페이지 펼쳐보실게요. 자, 민법 총칙입니다.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차를 이제 보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해볼게요. 자, 목차는 뭐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난 이 3가지를 일단 무조건 쓸 것인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얘 하나, 얘 둘입니다. 법전도 보시면서 판례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실게요. 자, 민법 총칙에서는 이걸 공부했습니다. 법률 요건이란 게 있어요. 그쵸?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요건이 있고, 이 법률 요건 중에 개개의 사실을 이루는 게 있죠. 형법 시간에 공부를 했다 그러면 사람을 죽였다, 찔렀다, 구속요건에 해당 사실처럼 민법도 요건이 있고, 그러면 법률 효과라는 게 발생합니다. 요 법률 효과 4글자를 딱 봤을 때 우리 수험생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어떤 거다? 2글자. 그쵸? 권리죠, 권리.
바로 권리 생각하시는 거예요. 눈빛들이 살짝쿵 흔들렸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 또렷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너무 죄송해요. 진짜 일정이 거의 2달이 밀려버렸죠. 권리, 내용, 목적, 우리가 원하는 거 싹 다 넣으시면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라 그랬어요. 이게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지금 법률 요건 중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얘가 아닙니다. 그쵸. 법률 규정은 채권 강론으로 가시면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있는 거고, 물건으로 가면 법률 규정에 따른 거, 뭐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라든지 등기부 취득시효라든지 부합, 동산의 선의취득, 그쵸. 그런 규정들을 잘 보면요, 법률 규정의 경우에는 요건과 효과가 같이 있어요. 그쵸. 요건과 효과가. 불법행위 보시면은 이러쿵저러쿵 하면 손해배상, 부당이득은 이러쿵저러쿵 하면 부당이득. 그리고 우리가 어려워하는 게 바로 요 구간입니다. 자, 그럼 법률행위에서는 일단 누가 필요하시냐? 자, 당사자가 필요합니다. 자, 자연인과 법인이 있고요. 그리고 비법인이 있죠. 2차에서는 중요한 게 요 친구입니다. 2차에서는. 민사소송의 영역이라고 했어요. 종중. 그쵸. 너무 잘 나와요. 근데 1차에서는 그냥 자연인 제한 능력자, 부재 실종. 지금, 네. 제한 능력자. 그리고 로마자 2번, 부재 실종. 요게 1차용이에요. 제가 별표 1개씩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별표 3개 들어가는 건 어떤 느낌이다? 2차이면서 1차. 별표 1개 들어가는 건 그냥 1차용.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는 관습법은 뭐 가볍게 보셔도 되는 거고, 바로 제한능력자 부분 가셔가지고 미성년자부터 시작해서 피성년, 피한정, 조문 보면서 1차용 공부, 그리고 부재실종 보시면서 1차용 학습 하시면 되고, 법인도 일단은 별표 하나 부분입니다. 별표 하나. 하나 부분. 자, 근데 비법인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종중 관련된 판례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파악을 하시고, 지금 우리가 들어보려고 하는 게 바로 요 구간입니다. 1차 통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목적은 확정이 돼야 된다. 근데 아직 우리가 어떤 건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채권 총론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채권 총론 들어가서 금전 채권을 취득할 거냐, 비금전 채권을 취득할 거냐, 그리고 그 금전과 비금전이 구체적으로 뭔데 채권 강론을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가능과 관련돼서는 당연히 가능이 있고, 우리는 얘를 볼 거예요. 불능을 볼 거고, 이 불능에서는 원시불능 딱 하나 있습니다.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고 있어요. 채권 강론에 있고요. 그리고 후발불능, 우리가 예를 보려고 하는 거죠. 후발불능에서도 우리의 채무자께서 아이고 나는 귀책사유가 없다. 그러면 얘는 537조라고 하는 위험부담의 영역, 538조라고 하는 채권자 위험부담의 영역입니다. 여기도 1차이면서 2차용이에요. 왜냐면 이 537, 538은 변제 제공, 채권자 지체, 같이 아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식이면서 주관식 문제. 그리고 여기는 두말 나위 없죠. 귀책 사유가 있다. 고민도 하지 마시고 채무 불이행의 영역. 시작이죠. 여기부터. 방점 하나 빡 찍어버리면 이제 방법, 범위, 과실상계, 손해배상액의 예정 등등등등등등 머릿속에서 그려지시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려지시게. 자, 그 다음에 적법입니다. 여기서는 강행규정 1차용이죠. 구체적으로 이제 2차용 들어가는 건 유동적 무효라든지 명의신탁이라든지 요 내용들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거와의 관계? 바로 지금 보려고 하는 이 타당성과의 관계. 정확하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강행법규 위반이 곧 103조 위반은 아니다. 그러니까 강행법규 위반은 부당이득을 가져오겠다. 근데 103조 위반은 불법원인급여에 딱
걸리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자.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지금 딱 여기까지만 잘 잡았거든요. 한번 쳐다보세요. 오늘 내가 집에 가셔서 민법 교재로, 박흥수 변호사님 민법 교재로 이 부분을 집중 봐야 되겠구나. 일단 민법 총칙 부분만 보면 됩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A급이고 다음에 다시 제가 잡아드릴 거니까 제한능력자 파트, 부재실종 파트, 그리고 법인 파트, 비법인 파트, 그리고 목적으로 넘어가면 그 목적 그 사이에 객체 있거든요. 객체도 전범이니까 물권법 파트에서 다시 한번 잡아드리고, 목적 가셔서는 강행법규 가셔가지고 효력규정이랑 103조와의 관계를 보고, 그리고 이제 여기로 넘어오면 꼬박꼬박 우리가 한 문제를 지금 내려고 하는 거죠. 103조 반사회 질서. 여기서는 요거요. 유형별 판례함기. 요게 별표 한 개입니다. 유형별 판례함기. 이게 객관식에 나오니까 형사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대가 목적 증언 이런 것들. 그리고 다양한 판례 유형들 살펴보시고, 지금 2차용은 여기 있네요. 적극가담 이중매매. 그러니까 얘는 2차용인 거예요. 그리고 104조도 아직은 발표 한 개입니다. 법원 행시에서는. 타 영역에서야 뭐 무효, 이게 A급으로 등장하는 거고. 근데 103조는 법원 행시에서는 이게 대놓고 나온 게 아니라 설문에 등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중매매를 갔다라는 것은 이쪽으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해제권 등을 뽑아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중매매는 교재 보시면 정리가 잘 돼 있죠. 이제 2차용으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일단 법률관계 정리를 하십니다. 두 가지로 나눠주시면 돼요. 제2매수인이 단순가담했다. 이걸 이제 클릭하는 순간 1매매와 2매매는 사적자치 유효, 계약경쟁 유효, 제2매수인 소유권 취득. 그러니까 얘는 딱 두 가지예요. 제2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이에요. 이게 1차용입니다. 그럼 이제 법적 근거가 뭐냐? 그런 게 이제 2차용의 계약 경쟁 자유의 원칙. 그럼 나중에 하시면 되고, 그리고 얘는 1차용이면서, 그러니까 우리 제1 매수인 구제 방안은 뭐냐? 이게 바로 1차용이면서 2차용인 거죠. 객관식에서도 잘 나옵니다. 객관식에서도. 그러니까 제1 매수인의 구제 방안은 다양하게 있다. 390조 이행불능, 여기부터 시작이네요. 해제. 그쵸? 해제. 그래서 이중매매부터 들어가면 전범인 느낌이 나요. 그러면 해제 사유는, 자 보세요. 546. 제가 조문을 꼬박꼬박 지금 다 써드리는 이유예요. 정말 1, 2차는 법전에서 모든 걸 시작하셔야 돼요. 법전에서. 이행불능입니다. 그쵸? 그러면 해제 버튼을 누르면 얘 나오잖아요. 548. 원상회복 청구. 그리고 390조 관련돼서 551조.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바로 요 녀석. 대상 청구권. 그럼 이제 대상 청구권은 아직 채권 총론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맞다. 그런 거 있었다. 공평타당 원칙에 따라서 대상 청구권 있었다. 그러면 객관식용으로는 어떤 것만 생각하면 되냐면, 그 대상 이익 전부를 내가 받아올 수 있는가.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죠. 화재, 보험금, 사건. 전액. 요런 게 1차 갱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고민도 하지 마시고요. 바로 나오잖아요. 그쵸? CF를 딱 얘랑만 걸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채권자 취소권과 관련돼서는
1차 객관식용으로 맞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특정물 채권은 어떻다? 이거는 채권자치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없다. 그런 내용들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04조, 406조, 그리고 750, 요게 바로 제3자 채권 침해. 왼쪽 노란색이랑 오른쪽 하얀색 한번 봐보세요. 왼쪽이 거시적인 거. 이게 지금 저랑 기본 강의됐던 제가 틀잡기. 근데 거기서 지금 노란색 얘를 클릭하고 들어왔거든요. 그쵸? 얘를 클릭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르죠? 얘만 보면 조금 이래요. 근데 얘 보면 할만해. 근데 혹시라도 반대로 이거 보고 할만한데? 라고 생각하셨으면 얘는 당연히 할만해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지금 저랑 이제 두 번째 만남이잖아요. 왼쪽이 거시고 오른쪽이 밑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연습을 할 거예요. 그걸 딱 12회 정도 잡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1차를 합격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12회 동안 제가 발표해드린 부분은 완전 오늘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기본서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사례집 복습을 하세요. 다시 한번 기본서 복습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사례집 복습은 진짜 문제 읽으면서 그냥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해설은 1차 객관식 공부하듯 판례만 찾아서 학습하세요. 목차, 판례, 목차, 판례.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목차 보시면서 판례. 일단 그게 먼저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확장 적용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두 가지잖아요. 부동산 이중 매매. 얘는 작년에도 나왔다 그랬죠. 법원행시. 1차이면서 2차. 너무 좋아하시지. 이중매매를 법원행시는 여기서 내버려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서 내버리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명의신탁. 얘는 근데 부실법 제3자라는 보호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극 가담만 아니면 보장을 해주겠다. 자, 요렇게입니다. 요거 한번 보시고 이제 사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강약 조절, 별표 1개짜리는 쭉쭉쭉 보시는 거고 별표 3개짜리는 집중해서 보시는 거고 기본서를 그리고 그게 끝마쳐졌으면 사례집에서 문제 보고 해설 보되 목차랑 판례만. 단 한 가지 제가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 조문은 꼬박꼬박 찾아보는 연습은 하시자.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자,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문제 길어도 당하지 마시고 자, 기초적 사실관계입니다. 사실로부터 내가 도출할 수 있는 판례가 몇 가지 있는지 한번 같이 봐요. 자, 갑은 2015년 1월 20일 을에게 갑 소유의 Y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끊고. 다시 읽어볼까요? 두 줄까지. 갑은 을에게 갑 소유 Y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여기까지는 아직 매매계약이 성립 안 된 겁니다. 두 가지가 확정돼야 되잖아요. 여기 보세요. 확정. 매매계약이랍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나왔어요. 당사자. 그리고 의사표시 합치했어요. 목적인데 뭐가 안 나왔어요? 대상인 토지는 나왔는데 금액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맞죠? 두 줄에서는 아직 안 나왔어. 다시 천천히 같이 해볼까요? 두 줄까지 읽고 두 줄까지 읽고 자, 지금 두 줄 읽었습니다. 갑과 을이라는 당사자께서 지금 의사표시를 했어요. 맞죠? 법률행위 의사표시 했습니다. 그래서 뭐야? 봤더니 Y 토지야. 돈은 아직 확정 안 됐어요. 그쵸? 그랬더니 밑에 당연히 나와야죠.
큰 따옴표. 매매대금 5억 원입니다. 이제 나오는 거고. 그리고 뒤에 계약금 5천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2억 원은 2015년 4월 15일에 지급하고 잔금 2억 5천만 원은 15년 8월 10일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다. 어디에 지금 동의항을 걸어놨죠? 잔금에 걸어놨습니다. 잔금 형광펜. 동시 형광펜. 기계적으로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뭐 플러스 알파 있나요? 뭐 불이행시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없죠? 불이행시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없네요. 뭐 398조 손해배상액을 예정했다라든지 위약시 특약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아직 없죠. 아직 안 보여요. 자, 밑에입니다. 추가된 사실관계. 을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갑에게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였고 끊고 계약금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유물계약. 그리고 2015년 4월 15일 자 중도금 전부 지급 형광펜. 이게 이중매매 요건이죠. 이중매매 요건입니다. 중도금 전부 지급 형광펜이에요. 왜냐? 오른쪽에 이거 써두시면 되겠네요. 이걸 지금 봉쇄해놨죠. 이제 더 이상 약정 해제권은 행사할 수가 없어요. 565조. 어떤 거냐? 계약금 배액 상환 해제권입니다. 계약금 배액 상환 해제권. 여기서부터 이제 이중매매가 시작이고, 자,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 일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계획이 결정되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가격 상승이 기대되자 갑은 을과 매매계약 체결한 것을 후회하였다. 많이 후회해야죠. 그쵸? 평소 병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식당을 운영할 계약을 가지고 있었는데 끊고, 우연히 갑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를 후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갑 병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있음을 알면서도 갑과 교섭하여 2015년 7월 5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대금 7억 원이라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받았네요.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에 형광펜을 빡 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확인해 봅시다. 다시 한번 두 줄 위로 올라가시면 알면서도 형광펜, 교섭 형광펜. 여기서 이제 우리 수험생분들이 바로 자체 판단 들어가셔야 돼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반드시 줘요. 반드시 줍니다. 적극 가담 없으니까 이건 단순 가담에 해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1번. 을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거나 끊고 자신의 손해를 보전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안은 일단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순 가담이니까 지금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제2매수인이 소유권을 완벽하게 취득했죠. 단순 가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금전보상 등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갑은 을이 갑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를 해도 인용가부 여부 및 논거. 이게 바로 질문대로 목 찾은 거. 결론 논거입니다. 배점 10점. 기각이죠. 기각. 적극가담 주장을 했겠지만 위 사안만으로는 어떻다? 적극가담이라고 보기는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1차용으로는 적극가담 딱 이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니까 오른쪽에 나번 보세요. 소유권은 안 된다 그랬고 이제는 금전 가야 되는데 피고가 바뀌죠. 갑을 상대 형광펜입니다.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려고 하는 경우 가능한 권리구제 수단 및 논거 다 여기 써놨네요. 요거예요. 지금 소유권은 안 되고 다 돈과 관련된 문제죠. 일단은 해제해서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을 돌려받거나, 그쵸?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대상 청구 7억 원 땡겨 오셔도 되겠다. 7억 원 땡겨 오셔도 되겠다. 자, 넘겨 보겠습니다. 자, 5페이지 보시면요. 자, 청구의 인용 가능 여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2번에 양갈로 1번에 갑원. 자, 부동산 이중 매매는 계약 체결 자유의 원칙 형광펜입니다. 이런 게 2차 논거예요. 채권의 상대적 효력 때문에 이중 매수인이 이중 매도의 선악 관계없이 유효하게 매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도인의 전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병의 유효한 소유권 취득에 따라 이행불능이 된다. 이행불능 형광펜. 이제 법적 근거 찾아냈죠. 그러니까 나번 분명히 103조 위반이면 무효가 될 건데
밑에 양갈로 2번에 예상 가능한 항변을 검토해보면, 자, 일단 우리 갑계서는 두 번째 줄 보시면 악의의 이중매수인에 해당하긴 하지만 을이 갑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경우 갑은 이중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경로로 인한 이행불능 항변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나번 을의 항변은 두 번째 줄 보세요. 적극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양갈로 3번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좀 쉽지 않죠. 따라서 나번 바로 갈게요.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여기서는 우리가 1차용으로 찾아볼 건 적극 가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갈로 1번. 이중매매 계약의 유효성에서 양갈로 나번이죠. 이것밖에 없어요. 별표 1개. 별표 1개짜리가 이제 1차 갱용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시면 요거 관련 최신 판례가 하나 나왔으니까 얘는 갱용으로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1번 민법 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 질서 행위의 개념입니다. 별표 1개. 자, 첫 번째 줄, 자, 법률행위, 목적인 권리 의무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즉 목적 그 자체가 103조 위반. 이미 있던 내용, 권리 의무 내용 자체는 반사회 질서적인 것이 아니라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의 반사회 질서적 조건, 금전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 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그리고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입니다. 표시, 알려진 동기. 포괄하는 개념이고 끊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문장을 더 추가해 볼까요? 법률행위의 일방당사자로서 경제력의 차이 형광펜. 자, 인하여 우월한 지위 형광펜입니다. 이쪽에서 다시 한번 나왔네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형광펜. 이런 표현이 나오셔야 돼요. 과도한입니다. 위약벌에서 이런 표현 썼죠. 과도한 위약벌.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역시 이에 해당하여 무효며. 자, 밑에 판례도 역시 별표 1개입니다. 객관식으로 뽑힐 거예요. 자, 바로 보겠습니다. 자, 계약 등 법률행위 내용이 민법 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에서 무효인지 여부는 계약 등의 실질을 살펴 판단하되 경제적 지위에 우위에 있는 당사자의 관계에서 상대방과의 계약상 의무,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두는 등 계약상 책임의 요건과 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한 경우라면 그 취지는 계약상 책임의 부과 절차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과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형광펜입니다. 지금 약정을 했잖아요. 따라서 요건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이를 초과하는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어떤 책임? 초과하는 책임 추궁 형광펜입니다. 비록 그것이 계약상 별도 약정에 기한 것이더라도 달리 그 합리성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경제적 지위남용에 따른 부당한 이익의 취득 및 부담의 강요인 바 103조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초과 책임 추궁은 103조 위반. 그것도 절차도 안 따랐대요. 어떤 게 포커스라고요? 다섯 번째 줄. 요건과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이 부분 바꿔낼 거예요. 따르는지를 불문하고 이렇게 바꿔낼 겁니다. 갱용으로. 왜냐? 후단 문장이 너무 강해요. 초과하는 책임 추궁. 시험장에서는 이것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담 문장까지도 잘 보십니다. 자, 오른쪽에 7페이지 목차 구성으로 정리합니다. 1번 이행불능에 따른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390조 손배, 나번에 해제하고 548조 원상회복 청구. 그 다음에 오른쪽에 다번 대상 청구권. 요게 핵심이죠. 자, 다번 대상 청구권이 핵심이니까 넘어가셔서 우리는 요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 8페이지. 자, 객관식용으로 하나 챙겨 가실게요. 양갈로 2번입니다. 행사의 범위에 별표 1개 가번. 객관식 극빈출이죠. 자, 읽어봅니다. 행사 범위와 관련하여 초과 수익도 대상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대가 전부에 대하여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으며 이행불능 당시 형광펜 매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한도 내로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답니다. 매매대금 한도 형광펜
X 이렇게 객관식으로 해버립시다. X예요. 아니다. 그래서 뒤에 문장까지 딱 끊어버리면 어려운 문장이 나옵니다. 매매대금 한도 내로 범위가 제한된다. 딱 이렇게 끊어주시면 X를 가차없이 걸어버리세요. 전부입니다. 전부. 화재보험금 전부라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이게 2차용 문장인 거죠. 자, 가번 보세요. 계약자유 원칙상 제2매수인은 적극가담을 하지 않는 한 제1매수인에게 제3자 채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극가담 들어가셔야 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3자 채권 침해죠. 제3자 채권 침해. 자, 그리고 나번 같은 경우가 이제 기본기죠. 만약에 750조가 된다 그러면 위 1의 권리와는 어떻다? 청구권 경합 관계에 있다. 여기까지가 지금 딱 봤을 때 1차용으로는 상당히 많죠, 쟁점이. 근데 2차로는 자, 별거 없습니다. 다시 이제 이거 지울 거거든요. 보실까요? 제한능력자 보시고요. 부재실종 보시고, 법인 보시고, 비법인 보시고. 여기서 지금 토탈 2문제 정도가 걸린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럼 2문제입니다. 어쩔 때는 교수님이 얘 하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 3문제죠. 3문제. 자,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오셔서는 얘랑 같이 낼 가능성이 높죠. 2개 같이 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유형별 판례 정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울게요. 이제 의사표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의사표시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vs 이제 객체. 전범이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동사는 가볍게 보시고요. 얘를 보세요. 얘를. 주물과 종물을 보십니다. 부동산은 전범이다. 전범이. 그래서 요 구간이 100조대에 있으니까 요건 효과. 요건 효과. 특히 주된 권리에도 유추 확장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들 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의사표시입니다. 자, 민법은 역배치 규정을 뒀다 그랬어요. 그쵸. 이제 하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역배치, 흠 또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두면서 요거 아니면 다 일치겠지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중 첫 번째, 자, 의사랑 표시가 불일치했는데 표의자만 알고 계시는 107조 비진입니다. 그러니까 107조는 별표 한 개 갱용이에요. 이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진의의 의미. 마음속에서 진정 바라는 게 아니라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표의자의 생각. 그래서 어떤 거 보자? 사직서 판례들을 살펴보자. 사직서 판례들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추 적용되는 대리권 남용 판례. 이건 대리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비진이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 버리세요. 근데 얘는 108조 무조건 보셔야 되는 거죠. 한 문제 나올 거면 여기입니다. 108조. 얘는 2차에서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108조에서 보셔야 되는 건 통정의 의미만 가볍게 보시고요. 통정이란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다. 양의 용인, 양의 용인 등등등등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다. 명확한 의사합치. 그래서 효과 라인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얘는 406조도 된다. 채권자 취소권. 근데 불법원인 급여는 아니다. 746은 근데 아니다. 그리고 얘를 보셔야 됩니다.
얘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기본 한 바퀴를 돌렸기 때문에 여기서 전세권 저당권도 이제 같이 보셔야 돼요. 전세권 저당권. 그러면 제가 전세권 저당권 파트에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차 객관식은 이쪽에 승부를 걸어 버리시고요. 이쪽에. 자, 그다음에 3번 109조. 자, 의사표시 불일치인데 표의자도 인식을 못했다 이겁니다. 109조입니다. 얘는 이제 이름 잘 보세요. 경과실 차고 취소권이에요. 이제 두 번째니까 정확하게 경과실이어도 차고 취소를 긍정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요건과 효과별로 정말 단단하게 준비를 다 하셔야 돼요. 법률행위 내용 착오여야 된다. 여기서 동기가 꼬박꼬박 객관식으로 나와주는 거. 그리고 중요 부분이어야 된다. 그거 경제적인 불이익이 필요하다. 이런 말, 이런 게 이제 객관식용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표의자의 중과실을 증명한다. 중과실을 증명해버리는 순간 다시 차고 취소권 행사를 못하지만 vs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우리 상대방께서 표의자 중과실을 이용했답니다. 이러면 다시 취소가 되죠. 이런 내용들이 극빈출을 자랑해요. 극빈출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효과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일단 무효인데 취소를 해서 무효가 나올 건데 부당이득으로 해결하는 건 됩니다. 근데 과연 750조가 나올 것이냐? 안 나와요. 보세요. 경과실 취소권은 적법합니다. 손해배상 의무가 나오지 않아요. 부당이득으로 끝내시는 거고요. 손해배상 의무는 안 나옵니다. 이미 이것 자체가 할 말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갱용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잘 나오는 다른 제도와의 경합론. 일단 화해는 객관식에서 다시 또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있죠. 동기 착오에 대해서는 사기 경합, 극빈출을 자랑하는 우리 친구 별표 1개짜리, 그리고 해제 경합, 극빈출을 자랑하는 우리 친구 하나, 그리고 이제 단골로 나오죠. 담보책임. 객관식으로 빠바박 나오는 것들. 만약에 여기서 객관식이 안 걸리면요. 안 걸리면 그거는 실제 사례를 낸 거예요. 이거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요거 법률행위 내용 착오에 해당한다. 요거 과실이 있다 없다. 일단은 거의 여기가 정답률 80%입니다. 얘네들이. 자, 그리고 4번에 가장 특이한 거 나오죠. 의사랑 표시는 일치를 합니다. 그 성립 과정에서 바로 이 형성 과정에서 두 가지가 개입을 한 거죠. 부당간섭으로 기망 하나, 강박 둘. 그래서 110조가 등장합니다. 110조. 110조에서는 두 가지로 오히려 체크가 되면 되는데 제3자 사기, 요 라인, 그리고 다른 제도와의 관계 마찬가지다. 경합론입니다. 그래서 얘도 불법행위 제일 마지막에 쓸까요? 담보책임, 동기착오, 담보책임, 그리고 여기가 잘 나오네요. 이렇게. 불법행위와 관련돼서는 부당이득, 선택, 행사. 부당이득과는 선택 행사.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이런 것들. 갱용으로는 일단 2번이 1번 타자.
그 다음에 3번이 2번 타자. 저 두 가지. 근데 올해 108조가 가장 유력하죠. 내년 출제 시험은. 판례도 계속해서 지금 많이 쌓여있는 구간입니다. 우리 이제 여기 들어갈 거예요. 왼쪽부터도 한번 쭉 보세요. 이렇게 가이드를 잡아드려야 박성수 변호사님 교재 보실 때 좀 편하게 보시라고. 여기만 집중해서 보면 되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시간을 아끼십시다. 우리 객관식 100점짜리 시험 맞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한 85점만 맞아요, 저랑. 엄청 고득점 합격입니다. 할 수 있어. 자, 그리고 이제 들어가 볼게요. 10페이지. 자,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입니다. 자, 첫 번째 줄. 갑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끊고, 이런 게 이미 동기. 목적이 들어가 있는 건 흔치 않아요. 조문에 들어가 있는 거. 대표적인 게 민법 622조입니다.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 그러니까 임대차랑 지상권은 건물 소유 목적이에요. 지상권의 목적 자체가 건물. 토지 임대차 목적 자체가 건물. 근데 얘는 지금 건물 신축 매매잖아요. 매매 목적은 재산권 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신축은 동기에 불과하고요. 끊고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분할되어 도로에 편입될 예정이었으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중개인들이 이 사건 토지 중 100제곱 정도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 하여 갑은 그렇게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이 이 사건 토지 중 100제곱 정도만 도로에 편입된 것으로 알고 건물 신축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다는 점은 모두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을도 알고 있었다. 현출 형광펜입니다. 표시된 거 맞죠? 이게 동기 표시예요. 시험장 들어가셔서는 현출에 동기 표시 끝. 을도 알고 있었다. 끊고 동기 표시 됐다. 이 얘기입니다. 요건 통과시켜주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666제곱미터가 도로에 편입되어 남은 토지만으로 갑이 매매계약 체결한 자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형광펜입니다. 재산권 이전 안 받겠다 이거죠. 목적 달성 불능이니까. 재산권 이전 안 받겠다와 나는 대금을 줄 생각이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갑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100제곱 정도만 도로에 편입되지 않을 것이라 믿은 것은 자 동기에 차고 줘버리네요. 현장 확인 없이 중개인들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갑의 차고 자 나왔죠. 과실은 있으나 중대한 과실은 아니면 형광펜. 을이 착오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할 때 형광펜. 여기서 두 가지는 쓰지 말랍니다. 과실의 내용은 쓰지 마시래요. 경과실 확정. 그리고 뒤에 보세요. 을은 착오를 한 것이 아니니까 쌍방 동기착오 X. 이 두 가지는 쓰지 말라는 거예요. 쌍방 동기착오 쓰지 말라는 거고요. 중과실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요거 보세요. 이거 중과실은 상대방이 증명합니다. 증명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쵸? 설문에서 이미 이걸 제시했다라는 건 어떻다? 경과실은 있는데 중과실은 아니라는 말은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과실 증명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요건 중에 지금 얘네만으로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질문 들어가 봤더니 엄청난 문제였어요. 1번 갑이 착오를 이유로 을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배점이 30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가 가능했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이쪽으로 들어와서 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거였어요. 취소 가부를 이쪽으로 됐을까 1번. 일단 얘를 먼저 물어본 것 같은데 배점이 30점이니까 얘가 숨어있는 쟁점이었습니다. 일부 취소. 그쵸. 지금 3분의 2는 살았잖아요. 3분의 1만 편입됐고. 근데 지금 얘 힌트가 들어갔어요. 맞죠?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다. 아무리 가정적 의사를 고려해도 얘는 객관식용. 이따가 이제 법률행위 해석론으로 잠깐 또 제가 책에 잡아드리겠습니다. 가정적 의사를 암만 고려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숨은 쟁점이었어요. 숨은 쟁점. 자 그러면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일단 제 답안 팁에 써놨어요. 그쵸? 중과실은 존재하지 않고 쌍방 공통하는 동기차고 아니다. 특히 수문 쟁점인 일부 취소의 쟁점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넘겨보실까요? 자, 쟁점의 정리. 자, 나번 별표 2개. 이런 걸 이제 사례형에서는 쓸 수 있어야 돼요. 쭉 읽어볼까요? 사안을 보면 갑이 착오를 일으켰고 그러한 착오에 경과실은 있으나 중과실이 없다고 제시되어 있으며 따라서 로마자 1과 로마자 2의 요건과 관련하여 갑이 동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와 그러한 착오가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끊고 여기까지가 이제 취소 요건이라 그러면 나아가 하나 더죠. 이러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렇게 쟁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사례형 답안 목차 구성입니다. 답안. 그래서 제가 밑에 답안 팁에 다시 한번 또 써놨고요. 두 번째 줄에 표의자의 중과실은 증명 책임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요구 못한 것 같다. 자, 그럼 이제 2번입니다. 목차 보시면서 하시라는 거예요. 동기착오에 의한 취소 가부 양갈로 1번 원칙적 취소 불가. 그리고 양갈로 2번 예외적 취소 가능. 반갈로 1번 보세요.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 그러니까 요거 표시 하나 보고 가번에 별표 하나 하셔서 세 번째 줄 객관식은 요 부분입니다.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형광펜. 합의 X. 합의하면 이건 조건부 법률행위가 돼버리는 거죠. 무효특약이잖아요. 무효특약. 합의를 하면 그거는 계약이에요. 계약. 조건부 법률행위가 돼버리는 겁니다. 동기가 아니죠. 그리고 반갈로 2번 동기가 유발 또는 제공이니까 얘는 조심스럽게 두 번째 줄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광펜입니다. 얘도 객관식용으로 별표 1개예요. 표시된 경우가 압도적으로 잘 나오니까 복습하실 때는 원칙 취소 불가 예외 취소 가능한데 표시되면 되고 합의까지는 필요 없고 유발 또는 제공됐다면 표시되지 않아도 되는구나. 복습하실 때 15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15초 정도. 이렇게만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 자, 양갈로 2번 중요 부분의 의미입니다. 가번, 나번 별표 1개씩이죠. 진짜 극빈출을 자랑합니다. 자, 가번은 표의자가 형광펜, 표의자.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 그리고 일반인 형광펜. 시험장에서는 이 두 가지 찾으셔서 가시면 됩니다. 이원적 기준설이라고 하죠. 표의자 경우, 일반인 경우. 그리고 객관식 극빈출을 자랑하는 나번입니다. 경제적 불이익 형광펜. 그러니까 이런 게 왜 시험에 잘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실판을. 경과실 착오 취소건이에요. 사람들은 착각하기 마련이고 잘못을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게 중과실만 아니라 그런다면 착오 취소를 긍정한대요. 그러니까 판례가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요건을 조금씩 추가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법조문에 없죠. 법조문에 없는 요건이에요. 법조문에 없는 요건. 그래서 교수님들이 얘를 내는 거죠. 경과실 착오 취소건이니까 조금만 더 따져볼게. 표의자의 너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것 같은데 꼭 취소해야 되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양갈로 2번입니다. 자, 이때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만일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끊어버린 거잖아요. 취소권자는 이 두 가지를, 상대방은 표의자의 중과 실을. 근데 지금 설문에 얘를 제시했으니까 얘를 안 쓴 거였어요. 들어가기 위해서 방점 찍고 그냥 넘어간 겁니다. 확인차. 확인만 하고 넘어간 거예요. 아예 안 쓴 게 아니라 들어가기 위해서 써버리는 거죠. 들어가기 위해서. 중과실 아니라고 제시했기 때문에 나는 그거 안 쓸게. 왜냐면 다시 한번 보세요. 취소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표의자가 증명할 것만 쓰면 되잖아요. 맞죠? 표의자가 증명할 건 요겁니다. 요 두 가지. 이 두 가지만 쓰면 되죠. 그리고 설문에서 봤다시피 중과실 아니라고 했으니까 착오 취소 들어가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 자, 밑에. 자, 사안의 경우입니다. 두 번째 줄 사지 말았어야 할 물건을 구매한 것. 이런 표현도 잘 알아두시고요. 사례 답안에서 쓰실 때. 이런 것 자체가 바로 경제적 손실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하게 만든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가번. 판례 태도입니다. 자, 두 번째 줄까지 가상적 의사인데 나번의 별표 1개. 요런 게 이제 객관식용.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X입니다.
뒤에 주관적 X, 실제 X, 주관적 X,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의사, 객관적의 형광펜. 그리고 이제 설문 활용하셔서 얘는 목적 달성 못한다. 그렇다면 살 생각이 없다. 어떻게 하겠다? 끝내겠다. 그래서 전부 취소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 자, 2023년 4월 달에 판례가 한번 또 나왔습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나 끊고 형광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입니다. 그럼 밑에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객관식은 뿌려지겠죠. 있다 뿌려질 것이다. 그래서 얘는 객관식으로 준비하면 된다 이겁니다. 어딨니? 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착오와 관련해서 정의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자, 1번 보세요. 얘는 착오 취소된답니다. 착오 취소되니까 배제 약정을 하면 행사를 못해요. 배제 약정 가능합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얘는 배제 약정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 얘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중과실은 착오 취소 안 돼요. 근데 이용시 다시 취소 가능하답니다. 지금 계속해서 시험은 얘가 나오고 있어요. 경과실 착오 취소 자체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계약서 자체에서 야 이거 경과실 착오 취소권 배제하겠어. 중과실은 당연히 배제니까 굳이 이거 약정할 필요는 없죠. 얘는 약정이 가능합니다. 그런 판례들이 지금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109조의 법리는 적용을 배제 나오죠. 취지에 별도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합의로 적용을 배제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법상 의사표시에 적용되니까, 반대로 적용 배제하는 취지에 별도 규정이 있거나 합의로 적용을 배제한다면 어떻다? 경과실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까지가 긴장 바짝 하셔야 되는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중대한 과실에 한 표의자 나왔고요.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상대방의 이익보호를 위한 것이다. 그쵸. 어떻게든 경과실 착오 취소권을 인정하는 만큼 상대방도 보호 필요성이 있다. 요거예요. 그래서 다음 문제가 10페이지 다시 돌아오시면요. 이번에 갑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때 끊고 의리갑에게 매매계약 취소로 인한 보세요. 손해배상 형광펜입니다. 앞에 그 어떤 것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저는 얘만 썼습니다. 750조만. 그쵸? 얘만 썼어요. 근데 지금 설문은 손해배상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손해배상이라고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책임과 관련돼서 양대산맥은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 책임의 양대산맥은 390, 750이죠. 390, 750. 그러니까 얘도 써야 되고 얘도 써야 돼요. X 안 됩니다. 얘도 안 된다고 했고요. 여기에 얘를 하나 추가해서 기재하시는 게 필요하다. 판례는 없지만 얘를 의도한 거거든요.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유추할 수 있겠는가? 없어요. 안 돼요. 판례도 없고. 얘네들은 확실하게 언급이 되셔야 됩니다. 자, 넘겨볼게요. 객관식용만 또 찾아서 가봅시다. 자, 17페이지. 자, 들어가기 한번 봐보세요. 1번. 취소의 효과를 써주시는 거예요. 갑은 갑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갑과 을은 부당이득으로 해결하시면 되는데, 나번 이에 대하여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이행될 것이라고. 자, 믿은 을 형광펜입니다. 이게 문제제기예요. 왜 요 논의가 생겼냐? 상대방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착오 취소와 관련돼서 나름 그래도 규정을 뒀는데 이것만으로는 혹시라도 상대방 보호에 미흡할 수 있어요. 이분이 진짜 다음날 와가지고 미안한데 나 착오 일으켰어 취소할게 라고 한마디 툭 던져버리면 그 하루 사이에도 계약을 준비한 상대방 입장에서는 불축의 손해를 입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단지 부당이득으로 해결한다고 하기에는 상대방 입장에서 표의자가 너무 괘씸한 거야. 너 진짜 그거 정말 몰랐어? 착오로 일으켰어? 주장을 계속해도 정말 몰랐대. 선한 얼굴로 웃으면서 정말 몰랐다고 하면은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중과실 증명도 힘들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경과실 착오를 전제로 나는 그렇다면 손해배상을 들어가 보겠다. 2번. 근데 390조는 당연히 안 됩니다. 그죠? 당연히 안 돼요.
안 되는 이유 가번의 양갈로 답은 별표 1개 객관식 기출이에요. 읽어볼게요.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법률효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유인 즉슨 우리 가번만 볼까요? 이런 게 이제 나중에 2차에선 쓸 수 있어야 되는 법적 근거 문장이죠. 390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발생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 동일성 유지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의 형광펜입니다. 그래서 가름 변형물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금전, 채권. 그러니까 채권 채무가 일단 나와야 돼요. 일단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535조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가부 X 안 됩니다. 나번 보시면 세 번째 줄 요건이 너무 엄격하죠. 원객전에 동그라미 하나씩만 하셔가지고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535조는 원시객관 전부 불능이다. 요건이 너무 엄격합니다. 또는 요건이 아니라 다 AND 요건이에요. 원시적이고 객관적이고 전부가 불능돼야 된다 라고 해서 넘겨보시면 바로 요 중간이죠. 계약체결교섭 준비 단계인데 판례는 뭘로 해결한다? 불법행위 책임 형광펜입니다. 밑에다가 요거 하나 쓰셔가지고 집에 가셔서 복습하실 때 이 사안이죠. 이 사안. 법원행시에서도 이미 1차 객관식 기출됐습니다.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 최신 판례가 또 나왔어요. 최신 판례가 또 나왔습니다.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 판례는 불법행위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나번 사안에 판례 유추 정리에도 없고, 자, 4번 이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750조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 가부인데 고의 과실, 과실은 있잖아요. 그쵸? 경과실은 있는데 어떤 게 포커스였다? 가번의 두 번째 줄 위법한지 여부 형광펜입니다. 위법성 요건이었던 거예요. 위법성 요건. 과실은 인정됩니다. 자, 근데 나번에 별표 1개 객관식용. 적법한 취소권 행사에는 뭐가 없다? 위법성이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두 번째 줄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답니다. 진짜 객관식의 극빈출을 자랑하시는 분. 자, 그 다음에 5번 가번 보세요. 요런 게 이제 2차에서 쓸 수 있어야 되는 문장. 취소권은 명문의 규정으로 주어진 형성권이며 이에 대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 행사에 있어 손해배상 의무가 권리행사 제약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다면 그 누구도 차고 취소권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요건 자체에서 판례가 경제적 불이익이라는 요건을 추가했는데 제약 요소인 손해배상 의무까지 인정해 버린다면 이건 진짜 판례가 입법을 초과한 거죠. 대법관님들 엄청나게 깨지실 거예요. 아니, 만들 생각도 당연히 안 하시는 거고. 다만 나번 요런 얘기. 계약의 유효함을 믿은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는 바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기까지 방점 찍어주셔야 돼요. 법원행시는 여기까지 물어봅니다. 면접에서 이런 것들이 질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자, 그 다음에 03번 얘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19페이지 이제 얘는 지워도 되겠죠? 변호사 시험 문제는 확실히 좀 디테일하게 내는 경향이 있어서 밑에 문제부터 먼저 보실까요? 문제? 1번 보시면 자, 정의 청구에 대해 을은 정을 기망한 것은 자신이 아닌 병임으로 병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계획을 취소할 수 없고 끊고 동그라미 2번 동일한 금액에 대하여 병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상 자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질문 보시면 정확하게 주죠. 분양계약의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그러면 결국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얘는 110조를 찾아라 이 얘기인 거고 기망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741조를 찾아라 요 얘기죠. 그럼 부당이득으로 가면 요게 있었어요. 맞다. 부당이득 요건 중에 법률상 원인 결여가 있었는데 그 법률상 원인 결여의 대표적인 게
무효, 취소. 근데 해제는 원상회복이라는 특칙이 있으니까 가로 열고 닫았습니다. 객관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그래서 제가 얘를 보시라고 했던 거예요. 강행법규와의 관계. 그쵸? 강행법규와의 관계. 강행법규 위반이 곧 103조 위반은 아니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된답니다. 그럼 목차 2개 110조 찾아서 쓰시면 되잖아요. 제3자 사기래요. 그럼 2가지가 필요하겠네. 기망이란, 제3자란, 누가 봐도 1차 객관식용이죠. 오른쪽 1차 객관식용, 이 구성이 2차. 그리고 여기서 친절하게 물어보잖아요. 요건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서 살펴봤으니까 더 이상 살펴보면 안 되고, 주장한 대로 그러면 반환 청구 배제 사유가 부존재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이걸 물어보는 것 같진 않잖아요. 746조 그거 불법 원인급여거든 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미 너 다른 사람에게 이걸 물어보잖아. 아까 팍 썼던 이걸 주장하고 있잖아요. 객관식에서 지금 막 설명드렸던 부당이득과 불법행위는 뭐다?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다. 불법행위를 행사했다는 이유가 절대 부당이득 제약요소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당이득을 행사했다라는 사유만으로 불법행위가 제약되지 않아요. 그쵸? 서로 제약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딜 봐도 다 1차 객관식이네요. 1차 객관식 극빈출. 얘는 극빈출은 아닌데 얘도 극빈출은 아닌데 얘가 항상 극빈출. 그러니까 1차용으로는 얘입니다. 근데 사안은 부작위는 아니었어요. 사안은 부작위는 아니었고 작위였어요. 부작위 바로 요런 거. 공동묘지. 미고지 사안. 요런 게 오히려 1차 객관식으로 잘 나왔다.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에 있는데 분양계약 과정에서 얘기를 안 해요. 공동묘지가 있어요. 근데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부작위 기망이었다. 이런 것들 집에 가셔서 객관식용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객용으로. 자, 그래서 가볍게 볼까요? 자, 갑은 자기 소유인 엑스토지에 대하여 A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신 후에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줬고, 을은 엑스토지 위에 Y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게 되었다. 그 후 신축공사가 절반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자금사 정확화로 공사를 계속하기 어려웠고, 을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해오던 병은 연체된 대금을 받으려는 의도로 정에게 Y다세대 주택이 최고급 건축자재로 지어지고 있고, 역세권에 있어서 투자 가치가 높으며 이미 준공검사 신청까지 접수해놓은 상태여서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분양받을 것을 제의하였다. 끊고 제2의 형광펜입니다. 여기까지는 기망인지 아닌지 아직 몰라요. 진짜일 수도 있어. 제의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입니다. 끊고 이의 정은 을과 Y다세대 주택 중 1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3천만원 같은 애 중도금 1억 원을 을에게 각 지급하였다. 끊고 지금 중도금까지 들어간 거 맞죠? 계약금 형광펜, 중도금 형광펜. 지금 중도금까지 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정해제권은 안 될 거예요. 또 한편 분양계약 체결 당시 Y다세대 주택은 절반밖에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제 거짓말임이 드러나네요. 그런데 을은 정이 병에게 Y다세대 주택이 준공검사 신청까지 접수되어 은행 대출도 가능한 좋은 물건이라고 소개받았다는 말을 듣고 자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형광펜, 이상하다고 생각 형광펜. 이미 알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이미 과실 들어갔습니다. 근데 뒤에 자금이 급한 나머지 그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사기죠. 이것도 하시면 안 되죠. 이후 을은 16년 4월 20일 Y다세대 주택의 내부 공사만 남겨둔 상태에서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고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정은 을과 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 바 을에 대하여는 나왔네요. 을에 대하여 형광펜. 얘가 피고 첫 번째 기망을 이유로 취소와 기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합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끊고 취소 형광펜, 부당이득 반환 형광펜, 그리고 병에 대하여 형광펜, 뒤에 불법행위 형광펜입니다. 이렇게 투트랙으로 하는 제3자 사기 시스템.
다 됩니다. 다 인용이겠죠. 자, 넘어갑니다. 21페이지. 자, 목차 2개 무조건 나오죠. 가번 주택 분양 계약의 취소의 적법 여부. 그래서 자, 나번 보세요. 나번. 이런 건 2차에서 쓰셔야 되는 거고 1차용으로는 안 나옵니다.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하는 것. 그릇 형광펜, 강화 형광펜. 그리고 두 번째 줄 부동산 거래에서는 사기와 관련돼서 이미 형법에서 문장 보고 오셨던 거고요. 이게 바로 미고지와 관련된 부작위 판례 하나 넣어드렸고, 자, 그 다음에 양갈로 2번 제3자 사기입니다. 나번이죠. 별표 1개. 요게 이제 객관식 용이면서 2차용. 제3자에 해당될 수 없는 자란 그 의사표시에 관한 상대방이 자 대리인 형광펜입니다. 얘는 제3자 아니죠. 얘는 본인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줄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 형광펜, 상대방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에 지나지 않은 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어 이 규정에서 말한 자 제3자 형광펜입니다. 과장이요. 밑에다 EX 쓸까요? 과장. 과장. 은행 과장. 얘는 제3자 맞아요. 은행 과장은 제3자 맞다. 그러니까 은행 직원분들 나왔을 때 대부분 제3자 사기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자 22페이지입니다. 나번. 가번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로마자 5번 요요건이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배제하는 사유가 부존재해야 되고 사안에서는 지금 불법행위를 청구했다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양갈로 2번에 가번 나번 각각 별표 1개씩입니다. 자,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기억나시는지. 객관식 극빈출을 자랑하는. 가번의 세 번째 줄 선택 형광펜 중첩 X. 나번의 네 번째 줄 너무 중요하죠. 제한된 금액 형광펜. 요음만큼 들어가시는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 바꿔내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제한된 금액으로 부당이득을 다시 들어가셔야 되지 다시 손해 전액 가지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건 과잉배상, 이중배상이 어긋나기 때문에 제한된 금액 가지고 들어가자. 그러니까 얘네 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로 제약 요소가 아니에요. 즉 불법행위를 행사했다고 해서 부당이득을 행사 못할 바 아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불법행위가 제약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제약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법률행위 대리, 법률행위 해석론부터 다시 한번 쟁점 잡아드릴게요. 잠깐 쉬겠습니다.